자, 17장 불균일계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균일계 반응이라고 하면은 불균일계라고 했을 때 보통 불균일계는 상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균일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캐탈리스트와 그 다음에 그 반응물이 같은 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균일계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불균일계 반응이라고 하면은 카탈리스트와 반응이 계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한번 균일계, 불균일계에 대해서 나눴는데, 자, 균일계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잠깐만요. 자, 균일계와 불균일계. 잠깐만요. 왜 안 나오지? 네, 나왔어요. 자, 우리가 1장이라고 하면 레빈스필 책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레빈스필 책 1장 표 1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균일계, 불균일계 나누는데, 단일상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균일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두 상 이상, 복수의 상이죠. 복수. 이상에서 반응이 진행된다. 이것을 우리가 불균일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표 1.1을 보면은 표 1.1, 자, 표 1.1에서 균일계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불균일계를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든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든 얘네가 카탈릭이든 넌 카탈릭이든 이제 분류가 되는데, 넌 카탈리틱일 경우도 있고 비촉매계, 그 다음에 카탈리틱 촉매계일 경우도 있죠. 자, 비촉매계일 경우에 얘네들은 대부분 가스 베이스의 기상 반응,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액상 반응. 자, 그리고 얘네들은 굉장히 패스트 리액션, 반응이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얘는 콜로이달 시스템에서의 반응. 자, 콜로이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많은 것을 사실 콜로이달 시스템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콜로이달 시스템에서 반응도 의미하지만, 또 다른 반응은 엔자임,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얼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들이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불균일계 반응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버닝, 산화 반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차콜, 뭐 석탄, 탄소 이런 것들의 탄소의 산화 반응, 그리고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그 광석 같은 것들을 그 얘네들이 이렇게 태운다든지, 또는 그 다음에 애시드 리액션, 그러니까 산에 의해서 뭔가 침식되는 반응, 또는 가스 리퀴드 흡착 반응, 기체와 그 액체 사이의 흡착. 자, 그래서 굉장히 뭐, 그리고 뭐 그 철광석을 철로 만드는 그 산화 환원에서 환원 반응이 되는 거죠. 환원 반응. 이러한 것들이 그 넌 캐탈리틱이지만은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합성. 자, 암모니아 합성 반응 여러분 잘 알죠? 암모니아 합성 반응은 얘네들이 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상에서 하는 반응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기체에서 액체를 얻는 반응이죠. 또는 기체에서 그냥 기체를 얻을 수도 있죠. 예. 자, 여기서 그 대부분 기체에서 기체를 얻죠. 그러니까 그 질소 그 다음에 수소에서 바로 암모니아를 얻으니까, 예, 기체에서 기체를 얻지만은 촉매를 이용을 하는 반응이 되겠고요. 또는 그 암모니아가 많이 나오네요. 그 암모니아의 산화 반응. 암모니아를 산화해서 뭐를 만드냐면은 나이트릭 애시드를 만드는 반응.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원유 정제 시 크래킹하는, 이렇게 조각조각 낸 크래킹 반응. 그 다음에 SO2를 SO3로 만드는 산화 반응. 그래서 이런 많은 반응에서 촉매를 이용을 해서 그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을 나눴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뭐다?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에서 우리가 그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촉매인데, 자, 우리가 촉매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은 촉매에 대해서 딱히 이야기를 그 자세하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촉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매도 균일계 촉매, 불균일계 촉매, 생촉매 이런 게 나뉘는데, 여러분이 아까 봤던 것처럼 균일계에서도 페이스가 같으면은 촉매가 되고요. 불균일계에서도 촉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촉매 물질과 또는 기능에 따른 촉매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촉매 재료별 분류, 어떤 재료를 쓰느냐, 또는 기능별 분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촉매의 재료별 분류를 보면은 촉매의 종류가 귀금속 촉매, 그 다음에 금속. 귀금속과 금속의 차이는 비싸냐 안 비싸냐, 좀 뭐 이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프리셔스 메탈과 넌 프리셔스 메탈. 그 다음에 금속 산화물, 복합 산화물. 그 다음에 산촉매, 고체 산촉매. 그 다음에 무기 산촉매. 그 다음에 이온 교환 수지 촉매. 굉장히 다양한 그 고체 촉매.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죠. 또는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 어떤 기능, 어떤 반응에 쓰느냐에 따라서 뭐 에폭시화, 이성화, 그러니까 주로 기능이라고 하면은 반응별 촉매 분류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런 그 반응별로 촉매를 이렇게 쭉 분류를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촉매를 우리가 이 표에서 나타난 듯이 다음과 같이 뭐 재료별 또는 기능별 뭐 그 반응별로 그 반응에 따른 적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촉매 물질과 기능에 따른 촉매 분류를 한번 볼게요. 촉매 물질과 기능에 따른 촉매 분류. 촉매 재료.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재료 및 기능에 따른 분류를 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해서. 촉매 재료가 우리가 금속 산화물, 그 다음에 애시드, 그 다음에 금속 애시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하이드로제네이션, 하이드로제놀리시스, 옥시데이션 뭐 이런 것들, 이런 반응을 쓸 수가 있고 거기 적용이 된 촉매가 다음과 같은 촉매가 있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금속 산화물을 사용하는 촉매 반응은 뭐 옥시데이션, 디하이드로제네이션 이런 반응이 있고 거기서 다음과 같은 촉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애시드. 자, 다음과 같은 그 반응에 그 애시드 타입의 이온 익스체인지 또는 인산 또는 그 실리케이트, 알루미나, 제올라이트 이런 타입이 애시드 폼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애시드 타입의 촉매가 또 가능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금속인데 애시드 타입의 촉매와 결합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PT는 금속 촉매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서포트로 제올라이트 또는 이런 실리케이트 이런 애들이 애시드 폼으로 있는 게 결합이 되어 있다. 자, 이런 애들을 왜 쓰냐면은 대부분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표면적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쓰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촉매가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촉매 반응을 보이냐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흡착과 불균일계 촉매 반응에서 얘네들이 우선 요게 뭐예요? 요게 촉매입니다. 촉매. 자, 전에 촉매는 그 어떤 반응에서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그 반응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촉매는 다음과 같이 이런 어떤 반응물이 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흡착을 해서 얘네들이 표면 반응에 의해서 탈착 후 새로운 생성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촉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촉매에 얘네들이 흡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얘네가 벌크상에서 촉매 표면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그 촉매로 먼저 이동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공 입구에서 예를 들어서 촉매가 다공성으로 보통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구멍이 있는 구멍의 기공 입구에서 기공 안으로까지 확산을 통한 이동. 자, 디퓨전 인듀스드 매스 트랜스포트가 일어나죠. 어떤 그 촉매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촉매 입자의 기공 안으로 얘네들이 들어가는 그 이동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 촉매 기공 내에서 표면 활성점에 흡착하는 것. 이동한 뒤에 흡착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죠. 흡착 후 여기서 표면 반응을 하고 표면 반응. 자, 변환하란다는 게 표면 반응이죠. 표면 반응을 한 뒤에 반응이 끝나고 나서 다시 탈착을 하죠. 탈착을 한 뒤에 다시 그 여기서 이 기공 내에서 얘네가 이렇게 흡착을 한 다음에 요거에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탈착을 한 뒤에 이렇게 밖으로 꺼내는 이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 다시 또 확산 이동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다시 벌크상으로 이동하는, 처음에 표면 이동한 것처럼 여기서 표면으로 이동한 것처럼 벌크상으로 다시 이동하는 총 일종의 시메트릭해요. 여기서 그 벌크상에서 얘네가 촉매로 이동하고 촉매 표면에서 반응한 다음에 다시 또 벌크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시메트릭한
일렉트릭한 과정으로 일어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흡착과 불균일계에서의 촉매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흡착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겠는데, 여러분이 흡착에 대해서 한번 그 실험 시간에 한번 봤을 적이 있을 텐데, 흡착이라고 하면은 업소프션과 어접션은 다릅니다. 자, 사람들이 업소프션과 어접션이 뭐 스펠링도 비슷하고 흡수, 흡착 뭐 되게 말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업소프션은 흡수예요, 흡수. 그 다음에 어접션은 흡착입니다. 자, 흡수는 빛이 흡수된다라고 할 때 absorbe에서 유래된 거고, 흡착은 표면에 흡착, 표면에 붙는다라고 한 absorbe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주로 이야기한 것은 어접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 반응에서 어접션이고, 벌크에서는 쏨션, 그 벌크에서는 업소션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것은 흡착 얘기하면은 어접션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업소션과 어접션이 다르지만 굉장히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다른 거고,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면 반응에서는 특히 표면 반응에서는 얘네들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흡착, 탈착을 합쳐서 쏨션이다라는 현상을 많이 그 쏨션 뭐 예를 들어서 흡착, 탈착할 때 쏨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업접션이 있고 디접션이 있는데, 업접션은 흡착이고요, 디접션은 탈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접션은 얘네가 어떤 현상이 어접션이냐라고 한다면은, 자, 표면이 있으면은 표면에 얘네가 이렇게 붙어요. 한 개 붙고 두 개 붙고. 자, 그러면 흡착이란 현상 자체가 분자가 하나 붙고 그 다음에 두 개 붙고 해가지고 뭐가 증가한다? 경계면에서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자,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얘네가 흡착이란 현상이고, 디접션 탈착이란 것은 흡착된 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가 탈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말은 어렵지만 별로 어렵진 않아요. 뭐 표면에서 그 특정 우리 대상 농도가 증가한 거, 그 다음에 흡착된 애들이 감소한 거, 이것을 흡착 또는 탈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obsorbate 그다음 absorbent라는 게 있는데, absorbate는 흡착 후에 흡착물이에요. 어떤 애들이 이렇게 흡착이 되어 있지만은 이걸 A라고 합시다. 그럼 A는 흡착 전 상태가 있고 흡착 후 상태가 있겠죠. 흡착이 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absorbate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흡착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bsorbent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 비슷해 보이지만은 확실히 그 두 개가 다른 걸 알고 있죠. absorbate와 absorbent. 그래서 absorbent는 흡착 전, absorbate는 흡착 후,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대강 그래서 그 흡착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가스 또는 리퀴드 용질이 어떤 표면에 그 부착해서 그 부착되었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어떤 원자층을 형성하는 거, 원자층이라고 하면 이게 흡착 후니까 흡착 후죠, obsorbate죠. 그러면 얘는 가상의 후보군들이니까 흡착 전에 obsorbent들이 붙여서 absorbate가 되는 현상, 이게 흡착이다. 자, 그 다음에 흡착의 유형과 특징이 있어요. 흡착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형성을 하는 것은 약한 결합을 형성합니다. 결합. 어디와 어디 사이의 결합이면 absorbate가 붙은 애들이죠. absorbate와 표면
서피스 사이에 얘네들이 결합을 형성한 상태이다. 자, 그래서 피즈 옵션, 케미즈 옵션으로 나뉘는데 피즈 옵션은 얘네들의 주로 드라이빙 포스는 반데르발스, 분자간 인력이고 케미즈 옵션은 케미컬 본딩, 케미컬 본딩은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것들을 결합한 상태이다. 그래서 그 피즈 옵션 상태에서는 흡착했을 때 에너지가 비교적 이렇게 그 조금 높은 상태에 되고 예를 들어 케미즈 옵션은 굉장히 이게 낮은 상태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흡착하기도 쉽지만은 얘를 다시 결국에는 탈착하려면은 이만한 에너지를 줘서 탈착시켜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물리적인 흡착 대비해서. 그래서 이 엔탈피가 5에서 50, 40에서 800. 그래서 그러면 50과 40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있는데 얘가 조금 이런 겹치는 영역에 대부분 어떤 애들이 있냐면 수소결합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수소결합. 그래서 그 피즈 옵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강하고 케미즈 옵션이라고 하기엔 좀 약한 그러한 그 약간 슈도 케미컬 본딩 같은 그러한 결합을 형성된 애들이 한 50과 40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즈 옵션은 멀티 레이어를 흡착할 수 있고요. 케미즈 옵션은 한번 딱 흡착하고 나서는 그 다음 애가 흡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모노레이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피스 스페시피시티는 사실 아무데나 붙을 수가 있는 게 그 물리적 흡착 피즈 옵션이 되고요. 그 표면에 따라서 어떤 애는 부착이 되고 어떤 애는 부착이 안 된다. 이것을 케미즈 옵션이다. 그러니까 서피스에 스페시픽하지 않다. 그 표면 특이성이 없다. 표면 특이성이 없다. 얘는 물리적 흡착이고 표면 특이성이 있다. 어떤 표면에 따라서 얘가 붙고 안 붙고가 결정이 된다. 성이 있다. 얘는 케미즈 옵션이 되겠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리버서블이다 하는 것은 흡착 탈착에 대한 이야기. 흡착 탈착. 얘네가 그 흡착 탈착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리버서블한 거고 흡착 탈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용이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탈착할 수 있는데 에너지를 피즈 옵션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줘야지 탈착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케미즈 옵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화학 흡착 케미즈 옵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케미즈 옵션은 가장 안정한 형태로 그 우리가 어좁션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아까 케미즈 옵션이 뭐라 그랬어요? 케미즈 옵션이 서피스 스페시피 뭐라 그랬냐? 스페시피시티 표면 특이성이 있다고 했죠? 표면 특이성. 자, 표면 특이성이 얘네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그 흡착을 할 때 흡착할 수 있는 게 모노레이어로 흡착이 되고 얘네들이 흡착할 수 있는 데는 딱 어느 정도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개가 차지하는 메탈 사이트 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리어가 그 모노레이어에서 몇 개가 이제 붙을 수 있는지 그 어졸베이트의 개수로 우리가 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에어리어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소시어티브 업소션 그 다음에 넌 디소시어티브 업소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그 얘네가 붙는 형태에 따라서 얘는 어떤 거는 이제 바로 그 분해가 가능하고 얘는 분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디소시어티브 옵션, 어좁션 그 다음에 넌 디소시어티브 어좁션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촉매와 반응에서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거는 그 대학화학 때부터 배웠었을 텐데 우리가 그 촉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반응 속도 이야기합시다. 반응 속도. 반응 속도 K가 PGF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A E 마이너스 EA 오버 RT 요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레니우스 프리 익스포넨셜이 되고 요게 F
의존한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얘네가 지금 결국에는 활성화된 중간체가 이렇게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얘를 낮추고 싶으면은 뭐를 낮추냐면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뭐를 쓰냐, 촉매를 쓰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중간에 반응 메커니즘이 있으면은 원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만큼 높이 있었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요거를 요만큼으로 낮추는데, 우리가 겉보기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걸로 보이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겉보기에 예를 들어서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어떻게 낮아졌냐 하면은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가 그냥 이렇게 낮아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이 어우접션 할 때 얘가 어느 정도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어우접션 하고 나서 얘가 표면 반응, 얘가 이제 표면 반응이죠. 얘가 어우접션. 그 다음에 표면 반응을 하고 나서 다시 얘네들이 디좁션에서 다시 날아가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그 디좁션에 필요한 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다 다르죠. 다른 팩터고 가장 높은 값에 해당하는 표면 반응에서의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확실히 여기에서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 표면 그 촉매에 의한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를 뜯어 보면은 흡착, 그 다음에 표면 반응, 그 다음 탈착, 이 과정에서 각각에서 얘네가 이런 배리어가 있어서 어찌 보면 얘를 넘는 게 굉장히 그 하나하나 단계별로 넘는 게 전체 촉매를 개선하는데 그 촉매와 반응 속도를 개선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촉매 표면의 활성점에서 표면과 표면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금 반응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들어봤던 랭뮤어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단일 활성점, 그 다음에 얘는 이원 활성점, 그 다음에 엘리 리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또 반응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이것들을 여기에 그 모델식 이렇게 해서 다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반응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거기에 사용되는 그 촉매 메커니즘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다양한 반응의 그 모델식과 반응 메커니즘이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촉매 반응일 경우에 똑같은 반응 굉장히 재밌는 게 얘 같은 똑같은 반응물인데요. 얘네가 어떤 촉매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탈수 반응이 될 수 있고 탈수 소화 반응이 될 수가 있다. 자, 탈수 반응은 물을 빼는 반응이죠. 디하이드로제네이션. 자, 디하이드로제네이션이 그 디하이드레이션 말을 잘못했습니다. 디하이드레이션이 탈수 반응이고 디하이드로제네이션 요게 탈수소화 반응인데, 여기서 이제 이 그 알루미나 촉매를 썼을 경우에는 물이 딱 빠져서 H2O가 빠져서 C2H4가 되는 디하이드레이션 반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물이 빠졌죠. 지금 징크 촉매를 썼을 경우에는 얘네가 수소가 빠지는 디하이드로제네이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똑같은 반응물이라 하더라도 반응물도 촉매에 따라서 다른 생성물을 산출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촉매 반응의 가변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촉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촉매가 어떤 것이고 그 촉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불균일계 반응을 할 경우에 어떤 촉매를 쓸 수 있고 기능이 뭐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이 어떤 반응 메커니즘을 그 실제로 촉매 반응일 때 겪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촉매 반응의 가변성이 어떤 건지 촉매를 씀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반응이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불균일계 반응 아까 이제 배운 반응 메커니즘이 있죠. 반응 메커니즘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이제 그 반응물이 어떻게 들어가서 촉매에 어떻게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불균일계 반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식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